오케이, 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GTX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 그리고 GTX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GTX는 GTX A 노선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GTX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는 추가 정차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GTX 추가 정차역은 정리가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대선 후보들이 또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해서 아직은 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GTX A 같은 경우는 삼성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최소 3년 이상 분리 운행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삼성역이 현재 지하도시, 지하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이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에서 동탄, 그리고 운정에서 삼성까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개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GTX A 노선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42.6km고요.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반면에 삼성에서 동탄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이죠. 국가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1년 정도 앞에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2022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약 2년이면 드디어 삼성에서 동탄까지 GTX가 개통이 되는데, 꿈의 열차가 개통이 됩니다. 금방 갑니다. 2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갤럭시 스마트폰 개정판 나오면 GTX 삼성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환승센터 공사 지연으로 4년간 삼성역에서는 GTX A가 정차하지 않는다. 현재 삼성역은 지하에 지하 5층, 6층까지 지하 도시를 현재 건설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서울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공사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앞으로 4년 동안 GTX A 전 구간을 한 번에 동시에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기존 계획보다 늦춰져서 2028년 4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이 현재 GTX A, B, C 모두 통과하나요? GTX B는 통과하지 않죠. GTX B만 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추가 지하철 연장 노선들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삼성역 GBC를 비롯해서 복합 환승센터 개발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의 결정이 꼭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투기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개발 소식이 지연되어야지만 이 종잣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물론 언론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욕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GTX A 노선이 개통해도 전동차가 약 4년간 이곳에 정차하지 못한다. 삼성역에서 복합 환승센터로 가서 GTX A를 이용하려는 이용객 수요가 상당해서 큰 불편을 거치게 될 것이다. 현재 GTX 노선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가 주관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4년 정도 늦춰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은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GTX 노선과 관련해서는 GTX B 노선은 현재 남양주 조홍천 의원 있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고 상당히 발언권이 세신 분 같은 경우는 GTX B와 관련한 예산 책정을 803억 원을 이번에 세금 600조 원 넘는 예산에서 가져왔다. 거의 1조 원을 가져왔네요. 엄청나신 분이네요. 조홍천 의원. 남양주의 GTX B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남양주에 통과하는 GTX 역사가 몇 개 있죠. 남양주 평내부터 해서 마석부터 해서, 그리고 9호선도 연장하고, 하여튼 남양주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GTX B 뚫린다는 거
그리고 GTX B 노선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GTX B 갈매역 정차입니다. 현재 GTX가 유일하게 정차하지 않는 시가 바로 구리시죠. 안승남 구리시장이 GTX B 갈매역 정차와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갈매 IC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를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시차를 둔 개발, 이른바 포도송이 개발로 인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구리시에만 GTX가 없다. GTX B를 갈매역에 정차시키고 갈매 IC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GTX B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송도에서 마석을 운행하는 GTX B 노선 자치단체 중 구리시만 유일하게 미정차 지방자치단체죠. 다시 말하면 구리시 입장에서는 할 말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2월 7일이죠. 우리 안승남 구리시장님이 GTX B 갈매역 정차에 올인할 것이다 하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정차역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지만 GTX C 노선에서도 봤듯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를 가장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GTX B는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고 물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추가 정차역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GTX C는 이미 그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 가능성은 좀 낮지만 GTX B는 아직 진행 과정 중이라는 거. 그래서 GTX B 갈매역 정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구리 시민들 가만히 나자빠져 있지 말고 김포 시민들, 인천 시민들처럼 노력을 하셔야 된다. 민원 제기하고 여론 조성 하셔야 된다. 구리시장님은 구리 갈매지구와 인근 서울 태릉 신도시 개발계획, 태릉이 또 희생을 했잖아요. 물론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심각한 교통 문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리시의 최우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 운행 노선 가운데 구리 지역만 미정차로 소외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 이용 배제, 소음 분진 등 우리 구리 시민들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말 안 해주냐? 결국은 정부는 지역 민의, 구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GTX 갈매역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이다. 53.7%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GTX-C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자 선정도 되고 우왕역이나 인도권역 추가적으로 정차한역이 결정이 대부분 됐지만 아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고 2000까지 연장해달라, 요주까지 연장해달라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나름대로 경제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대한1은 GTX-A를 수서 광주선과 경강선에 연결시키는 방안, 대한2는 GTX-D를 연장시켜 경강선에 연결하는 방안. 이것은 이미 나가리 됐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꺾어서 용산까지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쉽지 않다. 대한3은 GTX-D를 GTX-A와 수광선, 경강선에 연결하는 방안인데 대한2하고 대한3 같은 경우는 GTX-D가 연장된다는 거, 하남시나 이쪽까지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고 대안 1이 경제타당성 결과 1.19로 높다. 따라서 대안 1 뭡니까? 수서 광주선과 경강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1.19죠. 1.0이 넘죠. 대안 1인 GTX-A와 수서 광주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위해서 연결 공사가 가능하도록 접속부를 설치해 놔야 된다고 관련한 논란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현재 요주, 광주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건설하면서 거기를 접속부는 개방해 놔야 된다. 이걸 공세를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요주, 광주, 수서 이천 이쪽은 GTX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부를 설치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광주, 이천
광주시장님은 접속부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GTX A 노선이 운행하는 중에 연결 공사가 가능하도록 접속부를 설치를 해 놓아야 되는데 접속부를 설치하는 일은 철도 건설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GTX가 이천 광주 요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화되고 있죠. 자, 그때 당시에 광주, 이천, 요주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심지어는 원주까지 연장해달라고 했었죠. GTX-A와 GTX-C를 남북철도 경의선, 경원선에 연결하여 목포, 부산 등 각 지역에서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수도권 오른쪽 이천, 광주, 요주 이쪽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보다는 덜 적극적인 것 같아.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성은 열려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TX 현재는 A 노선의 추가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서에서 연장하는 거니까. GTX-C 연장도 아까 봤지만 구리, 남양주, 못지않게 또 남쪽으로도 현재 추가 정차역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서, 광주, GTX-A 연장은 바로 수서에서 삼동, 경기, 광주까지 이 수광선이죠.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광선 연장, 복선 전철 건설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GTX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개발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니까 최대 4년 이상 지연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경기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2월 6일이네요.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A 노선 개통 일정이 당초보다 2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지연될 거라고 하니까 경기도 고양, 파주, 성남, 용인, 화성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착착착 쉽게 진행이 됩니까? 지하 굴착한다 하는데도 그 지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되고 난리 아닙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투기 연예인들에게는 최대한 지연될수록 좋습니다. 지연돼야 돼. 저는 한 20년 지연됐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기 고양, 파주, 성남, 용인, 화성 시민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들이죠. 정리를 해보면 2021년 12월 6일자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당초 2023년 말 개통하기로 했던 파주 운정에서 강남 삼성역 구간이 2028년 4월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삼성 동탄 구간은 2023년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 일정을 한번 잘 보세요. GTX A 노선은 당분간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24년 6월에 개통이 연기가 됐고 2년 금방 가요.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으로 분리 운행이 된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2호선 삼성역을 이용하더라도 2027년 4월에 가서야 임시 개통이 가능하다. 임시 개통은 본 개통이 아니죠. 그래서 2028년 정도 되어야지만 이 GTX 전 구간이 개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24년 6월에 개통이 된다. 이것 자체도 아마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피해를 받게 되고 민간 사업자의 영업 손실금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GTX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되고, 우리 투기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연돼야 된다. 이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GTX 역을 타이틀로 걸면서 여러가지 아파트들 복합 빌딩들이 분양을 하면서 광고를 하죠. 그래서 한번 그 주변 아파트들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TX 운정, 붙은 아파트들 최근에 분양도 했죠. GTX 더 운정이라든가 뜨거운 정, 차가운 정 분양을 많이 했었죠.
실질적으로 GTX 운정하면서 분양한 곳들을 한번 가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도보권이 아니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GTX 운정역, GTX 운정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GTX 운정역까지는 도보로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랍니다. 다시 말을 하면 운정역과 GTX 운정역은 다른 것이다. 자동차로 가도 11분, 걸어서는 1시간, 뭐 이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GTX 운정역이다, GTX 붙었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GTX 반월역 두산 위부터 센트럴이라는 것도 GTX자를 붙였죠. GTX 반월역이라고 생깁니까? 현재까지는 검토만 되고 있고 설로만 돼 있고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죠.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GTX 상록수역이 한번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GTX 반월역도 GTX가 안산까지 연장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들썩였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약간 감각적으로 한번 예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GTX 상록수역, GTX 반월역 이것이 거론되고는 있지 않는데, 저는요 10년 안으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변경을 하든 아니면 추가로 검토가 되든 안산까지 연장되는 것은 저는 이미 정해준 수순이라고 봅니다. 물론 GTX-C가 경기도 남부권으로 연장되는 것, 경기도 광주, 이천 뭐 여기까지 연장되는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마당에 안산까지 거론되는 게 무슨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월역 두산 이부서 센트럴은 우왕역하고 가깝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아파트 분양 광고인 것 같아요. 반월역 두산이부터 센트럴이지만 BRT를 운영해서 우왕역까지 접근성이 가깝다. 군포를 거쳐 우왕역을 오가는 BRT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반월역과 우왕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확정된 개발 소식이다. 확정된 아파트 분양 광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반월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GTX 상록수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GTX하고 관련한 기사를 또 검색을 해보면 오늘자죠. 창동 역세권 동화 아파트가 예비진단을 통과했다. GTX C노선 창동역이죠. 창동역 동화 아파트는. 자, 우리 뭐 단톡방에 보면 용적률이 210%가 넘는데 재건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GTX 창동역이라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건설사에다 달라붙죠. 우왕역이라고 하셨죠. GTX 우왕역 생기면 건설사에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아파트 34년 된 아파트가 지상 15층 600가구 규모인데 결국은 재건축에 돌입을 했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삭 복합 빌딩도 분양 많이 하죠. 송도 같은 경우는 뭐 충구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특별구역이다 보니까 뭐 70층짜리 오피스텔이 대량으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위치가 뭐 송도역하고 도보권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송도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위치는 괜찮다. 근데 공급이 어마어마하죠. 70층짜리에다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도대체 오피스텔이 몇 개나 공급이 될까요? 송도 아메리칸 타운.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소사역도 있네요. GTX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힐스테이트 소사역. 근데 소사역에 GTX가 정찰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GTX 타이틀을 달고 광고를 하고 있죠. 왜냐면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위치를 하고 이 역에는 서해선 연장선인 대곡소사선이 2023년 연결될 예정이고 GTX B노선이 연결되는 부천 종합운동역하고 한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GTX 타이틀을 걸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 한번 관심 가지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GTX는 어느 노선은 개통이 지연된다는 소식, 어떤 노선은 구리, 이천, 경기도 광주 이쪽에서 추가로 정차를 요구하면서 인입선을
삼성역에 만들어 놔야 된다면서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 아래쪽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수원에서 저 아래쪽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평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 평택까지, 시흥까지 연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시흥 연장, 상록수역, 반월역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제가 말을 하는 이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럼 거의 100%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계나 국토부교통부에서는 절대 예산 문제라든가 개통 지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때려박으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데 세금 투하해야지 어디다 투하할 겁니까? 이 4대강처럼 땅 파는데 쓸 겁니까? 직접적으로 생활의 질과 국민의 편의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교통에 투자하는 거 국민들 전혀 요구합니다. 지지하죠.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최대의 현안이다. GTX 노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GTX C 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자, 보셨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GTX A 노선 정도. A 노선도 저는 수서에서 광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GTX C는 구리에서 추가 정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GTX C는 남쪽으로 평택 예측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권 후보가,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간에 GTX 연장은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약간의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상록수, 안산 쪽, 반월역, 그 다음에 그 추가 정차역 쭉 왼쪽으로 안산 쪽으로 쭉 가시면 주요 역사들 있죠. GTX가 정차할 만한 역들 눈여겨보시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GTX가 광고를 달고 타이틀을 걸고 분양 광고하는 주상복합 빌딩들, 아파트들 자칫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GTX가 정차하는 진짜 역인지 한번 보시고 청약을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TX C하고 GTX B 추가 정차역 계속 논의 중이다. 대권 가도에 누가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GTX가 뚫리는 곳에 주변 아파트들의 구축 아파트들은 재건축은 거의 뭐 1000%라고 보시면 되니까 용적률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리모델링이라도 됩니다. 건설사에서 돈 되는 거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